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번째 강의네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분사 구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사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그 쓰임새, ing와 pp를 구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으로서 우리가 오늘 분사 구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먼저 분사 구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분사구문이 뭐냐? 분사구문은요, 이 종속절의 접속사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가 분사로 바뀐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접속사와 동사를 동시에 이렇게 겸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분사구문을 우리가 나누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구로 바꿔놓은 형태죠. 자,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놓은 이유가 뭐냐? 자, 보면 여기서 부사절을 문어체에서 좀 더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쓰는 구어체와 글을 쓸 때 쓰는 이제 문어체라는 그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분사구문은 다분히 이제 문어체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분사구문을 좀처럼 잘 안 쓰죠. 뭐 간략한 거는 쓸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쓰고요. 글을 쓸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부사절을 쓰게 되면 부사절에는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죠? 우리가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따라 붙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그렇게 쓰는 거 좀 뭡니까? 뭐 주절주절 해가지고 좀 문장이 좀 길어지고 복잡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분사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사절을 부사구로 문어체에서 간단히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기법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사구문은요. 두 번째 분사구문은 이 주된 동작과 함께 일어나는 동시 동작이다. 연속 동작과 같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대 상황. 여러분들 문법책에서 부대 상황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부대 상황이 뭐냐? 부대 상황은 말 그대로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부수적인 동작. 우리가 한 주어가 동작을 하는데 하나의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동작을 하면서 또 다른 동작을 동시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죠? 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TV를 보았다. 그죠? 그럼 TV 보는 거랑 뭐 맥주 한 잔 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부수적인 상황을 그죠? 역시 간략하게 분사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 앞에도 그렇고요. 그죠?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놓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도 그렇고 이 모두 주어의 좀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죠? 이 동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우리 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부정사 할 때 부정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준동사의 개념에서 배웠죠. 이 준동사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 그랬는데 준동사는 왜 쓴다 그랬죠? 한 문장 내의 동사의 개수는 하나로 제한이 돼 있다 그랬죠. 그 하나의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취하는 문법적인 형태인데 그죠? 그 주된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좀 부수적인 동작들은 전부 다 분사 쪽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사절도 보통 나타내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뭡니까? 주어의 주된 동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뭐다?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그 개념이 하나의 부수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 동시동작, 연속동작도 마찬가지죠. 그죠? 분명히 주어의 주된 동작이 있을 거예요. 주된 동작 이외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 그리고 주된 동작을 하고 나서 연이어서 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동작.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사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동사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준동사의 개념을 적용해 보시면 분사구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분사구문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만 분사구문이 나타내는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When I entered the coffee shop, I met an old friend of mine. 그죠? 내가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나는 나의 옛 친구를 만났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when I entered the coffee shop이 부사절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옛 친구를 만났다. 이게 뭡니까? 옛 친구를 만난 게 주된 동작이죠. 자, 분사구문 만드는 첫 번째 그 과정은요. 첫 번째는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부사절의 접속사를 생략한다. 그래서 when을 없애게 되는 거죠. when. 근데요,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 그죠? 접속사를 생략해도 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그죠? 주절의 의미와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when을 없애도 그죠? 이게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굳이 접속사를 안 쓰고 쓰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접속사를 없었을 때 그게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이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혼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의미의 명확성을 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그대로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 접속사를 먼저 생략을 하죠. 하지만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밝혀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접속사 생략. 두 번째는 주어를 처리하면 됩니다. 주어, 부사절의 주어. 주어 처리 방법은요. 주절 주어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주절 주어와. 그래서 주절 주어와 같으면 그때는 생략입니다. 여기는 I와 I가 같으니까 이때 생략하면 되겠죠. 만약에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르다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죠? 부사절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그대로 둔다. 그게 두 번째 단계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부사절 동사를 뭘로? 분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entered라는 동사를 분사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동사는 시제 개념이 적용되죠. 그래서 시제를 반드시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여러분들 entered라는 과거 시제가 나왔고요. 주절 동사와 비교를 하셔야지 돼요. 주절 동사도 지금 met이죠. 과거죠. 이렇게 시제가 같다면, 시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동사 원형에다가 그냥 ing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동사 원형.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제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시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현재인데 여기가 과거다. 그럼 여기가 하나 더 빠른 거죠. 그죠? 부사절이. 그죠? 주절은 현재인데 부사절이 과거면 하나 더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met처럼 이렇게 과거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had pp이다. 과거 완료 대과거이다. 그러면 역시 부사절이 하나 더 빠른 거죠. 이렇게 부사절의 시제가 한 시제 더 빠를 때는 그때는 having pp라는 완료형 분사구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제를 비교해서 같으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이쪽이 하나 더 빠르면 having pp 그렇게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entered met 같기 때문에 이 entered를 뭡니까? 여기 entering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ntering the coffee shop,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이런 식이 돼서 이 entering the coffee shop이 하나의 분사 구문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죠?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그죠? 들어갔을 때 나는 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분사구문의 개념을 설명할 때 뭐라고 했나요? 분사구문 주절 그 뭡니까? 주된 동작 그죠? 주된 동작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동작 이거라고 그랬죠. 그죠?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꿔놓은 것도 어차피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근데 또 분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죠? 저는 이런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쪽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분사구문을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어를 꾸미듯이 해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석하는 좀 습관을 기르시면 독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죠?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그러지 말고 그냥 커피숍에 들어간 나는 그죠? 들어가서 나는 내 옛 친구를 만났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나를 꾸며주는 식으로. 그죠? 왜냐하면 만난 게 주된 동작이고 들어간 건 부수적인 동작이니까 커피숍에 들어간 나는
친구를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뭐 한 주어는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의 어떤 의미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모든 분사구문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문장을 하나 분사구문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although we are pleased with the result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그죠? 자, 여기 비록 우리가 그 결과에 만족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have a long way to go. 가야 할 길이 멀다. 그죠? 할 일이 많다라는 뜻이네요. 자, 일단은 뭐 접속사 생략해야 되겠죠? 그래서 although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we 주어 같죠? 그죠? we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이제 분사로 바꿔줘야 되는데 시제가 현재죠. 뒤에 still have, 그죠? have라는 시제 역시 현재입니다. 현재가 같으니까 이 R을 원칙적으로는 뭘로 바꿔줘야 되나요? be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being, 그죠? 그래서 being pleased with the results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분사구문을 만드는 법 가운데서 또 알고 있어야 될 것이요. 우리가 과거분사, 또 현재분사도 그렇습니다. 또 형용사나 명사도 그런 경우가 적용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런 특히 과거분사, 현재분사 앞에서의 being 죄송합니다. being이나 having been은 원칙적으로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ease라는 과거분사 앞에 being이 나왔기 때문에 이 being을 생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lthough pleased with the result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그죠? 자, 이렇게 pleased라는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이 과거 분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에 being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역시 어떻게 하면 되죠? 결과에 만족하는 우리는, 그죠? 결과에 만족하는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를 꾸며주듯이. 그죠? 그렇게. 왜냐하면 어차피 뭡니까?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것이 어떤 주된 동작이고 만족하는 것은 부수적인 동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being, having been 생략하는 것도 유의를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분사구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쪽에 나왔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이 분사구문의 형태가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가 아니면 pp로 시작하는가. 그죠? 그거를 좀 잘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 ing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 그리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ing가 들어가야 될 건가 pp가 들어가야 될 건가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항상 여러분들 주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어 관점. 그죠? 여기 주어. 여기 있네요. 그죠? 주어 관점에서 보셔야지 돼요. 자, 여러분들 분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분사는 그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거라 그랬죠? 그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 의미 관계가 능동 관계면 ing로 가고 수동 관계면 pp로 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분사구문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주절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뭐다? 주절주어다. 그래서 내가 뭡니까? 들어가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ing로 쓴다.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건가요? 그죠?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만족하게 된 거죠. 그 결과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 수동 관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pleased라는 pp의 형태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을 과연 ing 형태로 쓸 것인가, pp 형태로 쓸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은 주절주어와의 의미 관계를 보고 판단을 한다.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유의를 해 두시고요. 그런데 또 시험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막 나왔어요. 그죠? 모르는 단어. 모르는 단어는 대부분 이제 뭐 삼형식 동사들이 좀 까다로운 단어가 많죠. 의미가 좀 이렇게 많이 자주 안 쓰는 단어들. 그런 경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단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단서냐? 이 관계가 여러분들 능동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것은 그죠? 능동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뒤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명사, 목적어가 뒤에 따라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배우면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그대로 좀 적용을 하시면 돼요. 능동태는 보통 삼형식,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목적어가 나오겠죠.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목적어가 뒤에 따라 붙으면 이 관계가 능동관계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관계가 여러분들 뭡니까? 수동 관계면 뒤에 뭐가 따라붙죠? with the results, 전명구, 그죠? 부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치사구, 전명구나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붙으면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의미 관계가 수동 관계가 성립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제가 전제로 한 것은 3형식 동사에만 그렇습니다. 4형식, 5형식 동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도 뒤에 여러분들 명사 목적어나 아니면 명사 목적격 보호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수동 의미를 나타내도 뒤에 명사가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4형식, 5형식은. 그죠? 근데 3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4형식, 5형식 동사들은 대부분 의미를 알고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미 관계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단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뒤에 명사 목적어의 유무는요. 자, 그래서 그렇게 분사구문 ing로 쓸 건가 pp로 쓸 건가 그거 결정하시면 되겠고 분사구문 만드는 법 우리가 첫 번째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처리, 그다음에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분사화시킨다. 그죠? 분사로 바꿔준다. 시제 따져서 같으면 동사 원형에다가 ing. 앞쪽 시제가 하나 더 빠르면 having pp.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being과 having been 과거분사, 현재분사, 그죠? 앞에 또 형용사 앞에 이런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하고, 그죠?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로 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렇지 않지만 앞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not이나 never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not과 never는 분사 앞쪽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다음으로 가죠. 자, 이제 분사 구문의 시제가 나옵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그 분사 구문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시제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시제. 분사 구문은요, 여러분들 시제가 크게 두 가지, 단순형과 완료형. 모든 준동사들이 다 그렇죠? 주절 동사와 비교해야 되니까. 그죠? 단순형이라는 형태 그리고 완료형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분사 구문도 마찬가지 단순형과 완료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 단순형은 기본 형태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그죠? 어떨 때 쓴다? 주절 동사, 즉 본동사의 시제와 일치할 때 쓴다라는 거죠. 일치할 때. 자, 그래서 뭐 현재, 과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주절 동사가 현재인 경우 보도록 하죠. Being rich, she is envied by us. 그죠? 부유한 그녀는 우리에게 뭡니까? 부러움을 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being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죠? being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she is의 시제와 같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as she is rich, 그녀가 뭡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그녀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산다. 이런 뜻이죠. 주절 동사가 과거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Being rich, she was envied by us. 부유한 그녀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being이 was와 같기 때문에 as she was rich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게 단순형은 여러분들 같은 시제에서 쓴다라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완료형이죠. 자, 완료형은 여러분들 기본 형태가 having pp입니다. having pp. having pp는 언제 쓰느냐? 주절 동사보다 하나 앞선 시제입니다. 그죠? 하나 앞선 시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절 동사가 현재다. 근데 앞에 부사절 시제는 뭐다? 과거이다. 혹은 여러분들 현재 완료이다. 그죠? 이렇게 현재인데 과거나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여러분들 현재보다 하나 더 빠른 시제입니다. 이때 having pp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절 동사가 과거인데 앞에 부사절 시제가 과거 완료이다. 그죠? 이때 역시 having pp를 쓰면 됩니다. 요 두 가지에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여기가 미래인데, 그죠? 주절 동사가 미래인데 여기는 현재다. 그죠? 현재. 이런 경우에는 시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보다는 현재가 하나 더 빠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뭘로?
having pp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having pp를 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동사의 시제할 때 배웠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그 의미하는 바가 아무리 미래라 할지라도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쓰나요? 미래 시제를 안 쓰고 현재 시제로 대용을 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도 현재 시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현재지만 의미하는 바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앞에가 그죠? 현재, 뒤에가 미래. 이때는 시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뭘 써주면 돼요? 단순형을 써주면 됩니다. 이때는 완료형 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자, 완료형 쓰는 having pp 쓰는 것은 앞에 시제가 과거나 현재 완료, 뒤에는 현재, 그죠? 앞에가 과거 완료, 하나 더 빠르다는 거죠. 뒤에 과거. 요때 두 가지로, 그죠? 두 가지 경우로 한정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having been rich, 부유했던 그녀는 우리의 부러움을 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과거에 부유했던. 아니면 과거에서 부유해서 지금도 부유한. 일단은 현재 완료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s she was rich 해도 되고요. as she has been rich 해도 됩니다. 자, 주절 동사가 과거인 경우 보죠. having been rich, she was envied by us. 그죠? 역시 부유했던 그녀는 우리의 부러움을 샀다. 그죠? 부유했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리의 부러움을 샀다라는 거죠. 그죠? 그 이전에 부유했었다는 거죠. 우리의 부러움을 샀었던 시점은 과거고요. 그 이전에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의 시제 개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의 종류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죠? 분사구문의 종류. 자, 분사구문 여러분들 부사절을 뭡니까? 부사구로 바꿔놓은. 부사절 이제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경우, 분사구문이 앞쪽에 나오는 경우는 대개가 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는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낼 때 분사구문이 앞에 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분사구문이 앞에 오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어떤 부사절을 대신하는 분사구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분사구문이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와 뒤에 나오는 경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임은 coming up the steps, I fell over. 그죠? 뭐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fell over. 넘어졌다. 시간적인 개념이겠죠? 계단을 올라가던 나는 이런 개념이겠죠.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coming up입니다. 시간적인 개념, while 접속사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taken daily. Vitamin pills can improve your health. 그죠? 매일 복용하면, 그죠? 비타민은 당신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가 있다.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은. 자, 이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매일 복용한다면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조건의 개념. 근데 저는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은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주의할 것은 여러분 vitamin pills. 비타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용하는 건가요? 사람에 의해서 복용되는 건가요? 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taken이라는 과거분사로 쓰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또 뒤에 daily만 나오잖아요. 부사만 나오잖아요. 이게 수동관계겠구나. 그래서 taking이냐 taken이냐 요걸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면 이때는 vitamin pills에서 관점에서 한번 보고 take의 의미가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의미로 쓰인 거지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daily가 나오니까 부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동관계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taken 과거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동관계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having lost my passport. 내 여권을 잊어버려서, 그죠? 여권을 잊어버린 나는 have to apply for a new one. 새 것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죠.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겠죠. 그리고 뭡니까? having pp가 나왔네요.
여권을 잃어버린 게 먼저죠. 그죠? 내가 지금 신청해야 되는 것보다 여권을 잃어버린 게 먼저니까 이때는 having pp로 쓰고 있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시면 아 이게 having pp로 왜 having pp로 시작하는가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과거분사의 형태는 주절 주어와 분사가 수동관계다. taken으로 시작하는 거. 아론 필스가름을 복용되는 수동관계. 현재 분사의 형태는 능동관계. 그죠? 내가 뭡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능동관계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쪽에 나오는 분사구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 이후 조건 양보 등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분사구문이고 큰 틀에서 본다면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죠. 좀 더 세부적으로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거 entering the room I saw him 그죠? 방에 들어간 나는 뭡니까? 그를 보았다. 방에 들어갔을 때 본 거죠. 두 번째 being poor he couldn't go to school 그죠? 가난한 그는 뭡니까?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죠? 그가 갈 수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studying hard you will pass the exam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할 거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통과하는 거죠. 조건이고요. 양보 admitting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그래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하지만 그죠? 비록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양보의 분사구문.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그 분사구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분사구문이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그죠? 좀 뒤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주로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부수적인 상황, 그죠? 동시동작 혹은 연속동작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I stood there. 나는 거기 서 있었습니다. Wondering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죠? 내가 거기 서 있었던 게 주된 동작이죠. 근데 동시에 뭐예요?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기 서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wondering이라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동시 동작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그죠? 뭐뭐 하면서. 첫 번째, 그렇게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뭐뭐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 보도록 하죠. He went home. 그는 집에 갔습니다. 역시 주된 동작이죠. Satisfied with my explanation. 내 설명에 만족해서, 만족해하면서. 자, 이때는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 간 게 주된 동작이죠. 근데 만족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죠? 만족해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satisfied라는 형태가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가 만족시킨 건가요? 아니면 만족을 한 건가요? 만족하게 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satisfied라는 형태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이제 동시동작 개념이고요. 두 번째를 보면 she took a note from her purse. 그죠? 그녀가 그녀의 뭡니까? 핸드백에서 작은 purse라고 그러죠. 핸드백에서 쪽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컴마 다음에 slamming it down. 확 내리친 거죠.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다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내리치면서 꺼내는 게 아니죠. 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연속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자, 그래서 노트를 꺼낸 거죠.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확 내리친 거죠. 그래서 연속 동작의 개념. 연속 동작의 개념도 뭡니까?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한다. 연속 동작을 나타낼 때는요. 첫 번째, 어떻게?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연속 동작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은 시간의 연속성, 그죠? 시간의 연속성이 적용되는 거고요. 단순히 시간의 연속성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경우는 꺼내고 나서 내려쳤다, 그죠? 시간의 연속성만 적용되지만 그게 처음 동작이 원인이 되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맨 끝에 예문 보죠. All of the industry moved away from the city. 모든 산업시설들이 moved away from the city. 그 도시로부터 이주를 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Making it look like a ghost town. 그것을 하나의 뭡니까? 유령 도시처럼 보이게끔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동작이 뭡니까? 이주에 간 게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게 뭐죠? 유령 도시처럼 보이게끔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결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ing가 나오면 컴마 다음에 ing면 부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분사 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컴마 다음에 ing는 뭐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죠? She took a note from her purse.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and를 쓰고요. slammed it down. 이렇게 쓰면 의미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뭡니까? 확 내리쳤습니다. and slammed it down. 편하잖아요. 쉽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쉽죠? 근데 이거를 왜 and slammed it down이라고 안 쓸까요? 그냥 slam it down, slamming it down 이렇게 쓸까요? ing를 써서 표현할까요? 왜? 그죠? 원어민들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만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영어를 처음 그죠?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and slammed it down이 훨씬 더 편한데 이걸 왜 slamming it, 그죠? ing를 써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까? 뭐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시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거 분사구문은 다분히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글을 쓸 때. 그러면 글을 쓸 때 and를 자꾸 남발을 하면요. 우리 그 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데 뭐 그리고 학교에 갔다 그리고 뭐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집에 왔다 이런 식으로 쓰면 글의 질이 퀄리티가 확 떨어져 버리죠. 초딩 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and를 가급적이면 자제. and를 잘 안 쓰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컴마 다음에 ing로 가는 그런 하나의 표현 기법이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All of the industry moved away from the city and made it look like a ghost town. and made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걸 컴마를 찍고 making을 써서 한 문장에 그죠? 의미가 자연스럽게 그죠?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하나의 표현 기법. 그렇게 여러분들이 요 분사구문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분히 문어체적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동작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동시 동작과 연속 동작, 그죠? 이렇게 뭐뭐 하면서로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and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뭐뭐 하다. 그다음에 동시 동작은 뭐뭐 하면서, 그죠? 예문을 보도록 하죠. He ran all the way. 그는 줄곧 달렸습니다. 컴마 다음에 arriving. 그래서 뭡니까? 도착했습니다. on time. 거기에 제때, 그죠? arriving there on time이네요. 그래서 연속 동작. 줄곧 달렸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 제때에 도착했다. 두 번째는요. As she sang merrily, she walked on. 그죠? 이때는 뭡니까? singing merrily죠.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는 walked on. 계속 걸어갔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동시 동작 개념 나타내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의 위치를 좀 보도록 하죠. 분사구문이 이제 어디에 오는가? 분사구문이 여러분들 그 문두죠. 즉 주절 앞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장 중간, 그죠?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고요. 문장 뒤에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죠? Seeing the policeman, 그 경찰관을 본 그는, 그 강도는 ran away, 그죠? 달아났다. 이렇게 이제 앞쪽에 오는 거. 보통 어떤 그 부사절의 느낌을 주는, 그죠? 시간 이후 조건 양보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앞쪽에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뒤에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아났다. 그죠? 경찰관을 보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뭐 하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의미를 잘 적용을 하셔야지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the robber. 그죠? The robber seeing the policeman ran away. 이렇게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근데 여러분 대명사가 나오면 중간에 끼어 놓지는 않습니다. 명사 주어가 나오면 중간에 끼어 들어가도 되는데요. 대명사 주어는 중간에 끼지 않는다.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보죠.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 만들 때 주어 처리함에 있어서, 그죠? 주어 처리함에 있어서 주어를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주절주어와 같으면 생략,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다르면 그대로 둬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주절주어와 같은 경우는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생략합니다. 분사구문에서. 하지만 주절주어와 다른 경우, 그죠? 다른 경우. 그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그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표시해야 된다. 자, 그렇게 따로 표시, 주어가 따로 표시되어 있는 구문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그죠? 그 종속절의 주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독립적인 주어를 취하고 있는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를 때 우리가 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명칭은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 경우 있는데 그 부사절의 주어가 앞쪽의 주어가 일반 주어인 경우에 we, you, they, one, people 이런 주어들 주절 주어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일반 주어를 나타낼 때는 주절 주어와 다르더라도 관용적으로 생략한다라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략되고 그냥 나온 분사구문을 우리는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having no car, he had to walk. 그죠? 차가 없던 그는 걸어야만 했다. 이거죠. 그럼 누가 차가 없는 거예요? 그가 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 주어가 없으니까 he,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요. The sun having set, we left for home. 그죠? 해가 져서 우리는 뭡니까? 집을 향해, 집으로 향해 떠났다. 그죠? 집을 향해 갔다라는 뜻인데, 일단 the sun이, 여러분들, 진 거는 뭐가 진 거죠? 해가 진 거죠? 그죠? 해가 진 거니까 we라는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the sun을 그대로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the sun had set, 진 게 먼저죠. 해가 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뭡니까? 집을 향해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having set 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어와 다를 때는 the sun이라는 주어를 그대로 밝혀주는 거죠. 뒤쪽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뒤쪽에 올 때도 부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뭐 동시동작의 연속동작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we split up into groups of four. 그죠? 우리는 split up 이게 쪼개진 거죠. 나눠진 거죠. 네 명이 그죠? 한 조가 되는 무리들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요거죠. each 그룹이 중간에 그리고는 take 컴마 다음에 taking이란 말이에요. taking a different path. 그죠? 다른 길로 갔다. 각자가 다른 길로 갔다. 근데 어떻게 각 그룹은 그죠? each 그룹을 명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 다른 길을 간 것은 뭐죠? 각각의 그룹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each 그룹을 앞에다 써주는 그러한 형태예요. 이 taking이라는 이 분사구문, 그죠? 연속 동작의 개념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겠죠? 우리가 네 명이 한 개조로 된, 그죠? 그런 무리로 나뉘어져서 그리고 다른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각각의 그룹이 다른 길을 갔다 해서 이 지구를 앞에다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앞에 we와 다르죠? 주어가. 그래서 이 지구를 밝혀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의미상의 주어. 주의할 사항을 좀 보도록 하죠. 주의할 사항. 우리가 이제 비인칭 주어 it is와 유도부사 there is를 분사구문으로 할 경우 비인칭 주어 it과 유도부사 there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인칭 그리고 유도부사를 할지라도 반드시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t being rainy, she didn't go out. 그죠? 비가 와서 그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as it was rain입니다. 그러면 뭐 as 생략할 거고 이 it이 비인칭 주어잖아요. 날씨를 나타내는. 그죠? 그러면 생략할 건가 말 건가가 고민이 될 텐데 여러분들 뒤에 she라는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비인칭 주어라도 밝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it을 써주고 was, didn't 그러니까 과거 과거니까 동사원형 being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it being rainy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도부사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There being no man to go with. 그죠? 함께 갈 뭡니까? 남자가 없어서 그녀는 홀로 갔다 이런 뜻인데. 자, as there were no men to go with란 말이에요. 그럼 as 없애주고요. there가 여러분들 유도부사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할 때. she라는 주어와 다르죠? 유도부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놔둬야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there를 그대로 써주고요. were가 과거, went가 과거니까 이 were를 being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there being no man to go with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과 their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밝혀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인칭,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그죠? 주절 주어, 그 부사절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예요. 일반인인 경우. 그때는 주절 주어와 다르다로 관용적으로 생략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if we speak frankly, 우리가 만약에 솔직히 얘기한다면 you are in wrong, 그죠? 네가 좀 잘못됐다라는 뜻인데요. 자, if 생략하고요. we, you 다르지만 we를 관용적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speak을 speaking으로 바꾸고 frankly를 앞쪽으로, 그죠? 빼서 frankly speak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We are judged from what people say,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판단해 본다면 이런 뜻인데요. 그걸 여러분들 we 빼버리고 그냥 judging from으로 쓰는 거죠. 그죠? 뭐뭐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그다음에 we talk of movies, 그죠? 우리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본다면, 그죠? 그랬을 때 그냥 talking of movies,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if we take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넣어 본다면 이런 뜻인데, 그죠? 역시 if를 생략하고 we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all things taken into consideration, all things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를 들면 고려하는 건가요? 고려되어지는 건가요? 되어지는 거니까 이때는 taken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taken into consideration. 그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if we consider all things,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 considering all things가 되는 거죠. all things가 주어가 된다면 모든 것은 고려하는 건가요? 고려되는 건가요? 고려되는 거니까 considered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표현들, 그죠? judging from 뭐뭐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하면,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하면 이거죠. broadly speaking, roughly speaking 뭐 대충 말하면, 그죠? 대강 말하면 이런 뜻이고. admitting that, 그죠? admitting 뭐뭇을 인정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뭐뭇을 인정한다 해도. 그다음에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consideration 대신에 account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마찬가지죠. all things considered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비인칭,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의 표현들 하나의 수거적인 표현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접속사 플러스 분사네요. 역시 분사구문 만들 때 첫 번째 했던 거, 접속사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앞에다 밝혀준다 그랬죠. 그렇죠? 분사구문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분사 앞에 접속사를 함께 쓴다라는 것, 그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while fighting in Japan, 그죠? 일본에서 싸우다가 he was taken prisoner, 그죠? 뭡니까?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 while, 그죠? he was fighting이네요. he was fighting.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접속사 공부할 때, 그죠? 우리가 배울 텐데 접속사 뒤에 그죠? 접속사가 나오고, 당연히 접속사는 무슨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원칙적으로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고 동사가 비동사라면 이 주어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while 뒤에 he was가 생략되고 바로 fighting 구조가 나오는 거다. 자, 마찬가지죠. Though living next door, I seldom see him. 그죠? 그러면 though I live next do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옆집에 살지만 나는 좀처럼 그를 보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죠? 이 do를 없애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대로 밝혀주고 I 없애죠. 그리고 역시 주어가 같기 때문에 I 없애고, seldom see, C가 현재니까 live를 living으로 고쳐준 거죠. 그래서 though living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사 구문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앞쪽에 접속사를 밝혀줬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고.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한다라는 룰에 의해서 분사. 여러분 비동사 뒤에 동사 형태는 ing나 pp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 뒤에 ing와 pp가 나오는 그러한 형태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무관합니다. 아무튼 접속사 뒤에 바로 ing 형태 혹은 뭐 pp 형태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ing과 having been 생략하는 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being, having been은 과거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앞에서 반드시 생략하고요. 형용사 혹은 명사가 나올 때도 간혹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being과 having been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wounded in his leg, 그죠? 그의 다리에 부상을 입은 그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being이 그죠? 생략되어 있는 과거분사 앞에는 being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는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as 없애고 he 주어 같아서 없애고 was를 being으로 고쳐주는 건데 wounded 앞에 being을 생략한다는 거죠. 두 번째, having been deceived by him, I couldn't trust him, 그죠? 그에 의해서 속았던 나는 그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그죠? 내가 그에 의해서 속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은 게 먼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having been으로 쓰는 건데 deceived란 과거분사 앞에서 having been을 생략하는 그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being impatient of the pain,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call for the doctor, 그죠? 의사를 요청했다라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s 빼버리고요, she 빼버리고 was를 being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impatient라는 형용사 앞에도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명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s he was a nobleman, as he was a man of noble character, 그죠? 아주 좀 고귀한 성격의 그러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는 존경을 받았다. 쓸 때 as 없애고요. he 주어 갖고 없애고 was를 being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근데 a man of noble character 명사 앞에 being을 생략해서 여러분들 이 a man of noble character를 뭡니까? he라는 주어와 동격 관계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그는, 그죠? 그가 곧 고귀한 성격을 가진, 그죠? 그런 동격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구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 앞에서도 종종 being, having been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구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앞에서는 반드시 생략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 8번 분사의 강조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뭐 많이 쓰이진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표현들을 봤을 때 당황하시지 말고 그렇게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의미는 그냥 실은 사실상 이와 같이 이렇게 의미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분사가 났을 때는 as 주어 do로 써주고요. 과거 분사가 났을 때는 as 주어 비동사를 씁니다. 주어는 주절주어와 같고 시제는 주절에 일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standing as it does near the lake. 원래는 호수 근처에 있는 My house, 내 집은 commands a fine view, 아주 경관이 좋다라는 의미인데 as it does가 쓰였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와 같이 호수 근처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이것이 여러분 standing이 됐기 때문에 두 동사 it does를 쓰는 겁니다. it은 my house고요. 시제 현재죠. commands니까 does를 쓰는 거죠. 그래서 as it does, 이와 같이 호수 근처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hidden as it was by the trees. 사실상 그 나무들에 의해서 숨겨진, 가려진 그 무덤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hidden, 과거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as it was를 쓰고요. 시제가 was고 과거니까 그리고 the to me, 그죠? 주어가 to me 때문에 it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와 같이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뭐 간단하게 강조형법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째,
with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부대 상황. 자, 그래서 의미는 뭐뭐인 채로, 그 다음에 뭐뭐임으로 두 가지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with라는 전치사가 나타내는 의미, 상태, 뭐뭐인 채로, 이유, 뭐뭐임으로. 자,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가 나올 때는 목적어의 의미 관계가 능동 관계다. 반면에 과거 분사가 나오면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 이때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수동 관계다. 물론 꼭 분사만 쓰는 건 아니죠. 그 위에도 형용사, 부사, 전명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He sat in a chair with his legs crossed. 그의 다리를 꼬은 채로 의자에 앉았었다. 다리가 되는 거, 교차가 되는 거죠. crossed 되는 거죠. 상태 나타내고요. With a train approaching, 기차가 다가오므로 people began to form a line.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때는 이유겠죠. 그리고 기차가 다가오는 거니까 능동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approaching 이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능동관계, 수동관계 잘 따지시고 ing, pp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인 채로 뭐뭐임으로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 with one's mouth stuffed. stuff는 뭐 채우다인데 입이 가득 찬 거죠. 그다음에 with eyes, one's eyes shut. 눈을 감은 채로. eyes가 여러분들 눈이 shut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with one's arms folded. 팔짱을 낀 채로죠. 팔이 folded 접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with an eye bandage. 눈의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로 그죠? 눈은 붕대가 감기는 거죠. bandaged. 자, 그래서 그런 표현들. 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 그죠? 우리가 뭐 꼭 분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 부사, 명사, 뭐 명사절. 자,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로,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말하지 마라. 두 번째, he stood with his back against the wall. 그의 등을 벽에 댄 채로 서 있었다. He'll be lonely. 외로울 거다. with her away. 그녀가 멀리 떠나서. 저 이유. away만 씁니다. 그다음에 I went out with my hat on. hat on. 모자를 쓴 채로. on 부착이죠. 그다음에 I can't marry you.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with your salary what it is. 당신의 봉급이 현재 지금 그와 같은 채로는 그죠? what it is는 그죠? 현재 그것이라는 의미겠어요. 그래서 당신의 봉급이 그죠? 현재 지금과 같은 채로는 이런 식. I can't live on my wages. 내 임금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live on은 여러분 의지 의존.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with prices what they are. prices는 물가죠. 물가가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런 뜻이죠. 그다음 with a pipe in one's mouth. 담뱃대를 입에 문 채로. with a stick in one's hand. 지팡이를 한 손에 집은 채로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분사구문의 부정. 부정은 not과 never를 항상 앞에다 둔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say. knowing not이 아닙니다. not knowing.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나는. 참고로 여러분들 뭐 having pp가 나왔을 때는 저 have와 pp 사이에 두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 전체적으로 뭐 부정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된 듯 싶습니다. 자, 기출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법상 어색한 것은 자, 1번 He's not at all interested in chemistry. 그는 전혀 화학에는 관심이 없다. 그죠? 과가 관심이 없는 거니까 interested 쓰는 거 맞고. 두 번째, compared with a sister. 그녀의 누이와 비교했을 때 그녀는 썩 이쁘지 않다. 그녀가 여러분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예요? 누이가 비교되는 거죠? compared 맞습니다. 세 번째, dinner being over, we went out for a stroll. 그죠? 저녁 식사가 끝나서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디너 써줘야 되겠죠? 저녁 식사 being over. 끝난 건 저녁 식사니까. 그래서 being over 쓰는 거 맞고요. 네 번째, he never heard the unkind words spoken at home. 그는 뭡니까? 좀 무리한 말을 그 집에서 들은 적이 없다는 건데 unkind word, 무리한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spoken 되는 거죠. speaking 하는 거 아니죠? spoken 제대로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 admitted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는,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도 그것을 못 믿겠다는데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admitted가 아니라 admitting이 돼야 되겠죠. ing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번을 답으로 채치면 되겠고요. 자, 2번 적절한 것은 carefully produced. 일단은 분사구문이 나왔습니다. 세심하게 제작된 주어 unusual error네요. 사보죠, 사보. 회사 사보. Very the unusual pace of information delivery.
그래서 이 정보 전달의 속도를 그죠? 다양화시킬 수가 있고, 프로모트 뭘 촉진시킬 수가 있다? 대화, 참여, 그리고 애사심, 그죠? 로열티, 충성심 이런 것들을 뭡니까? 촉진시킬 수가 있다. 적절한 형태, 그죠? 중간에 끼어들어갔을 때 의미가 통하는 것. 1번 whil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 동사가 없어요. 문장 자체가 안 됩니다. and 역시 이거 needs and interest of those contacted만 말이 전혀 안 되는 표현이고요. 3번 역시 명사들만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네요. 4번이 적절하겠죠. with, 뭐뭐인 채로. The needs and interest of those, 그죠? 사람들의 뭡니까?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관심사. 근데 being contacted 되니까 뭐야? 그 사보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죠? 사보가 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관심사를 in mind, 염두에 둔 채로 세심하게 제작된 하나의 사보는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표현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